자, 일단은 매치와 인덱스는요, 매치랑 인덱스는 사실은 커먼 1급에 많이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최근에, 아니, 2020년 이전 버전에서도요, 매치랑 인덱스 문제는 슬슬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0, 오피스 97로 풀 때는 매치와 인덱스 함수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0으로 바뀌면서 간혹 10번 시험 보면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바뀌면서 또 매치와 인덱스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왜 어려운지 궁금해. 그 얘기들을 듣고 싶어요. 뭐가 헷갈리는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계산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계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마이크로 얘기하시면 좋지만 마이크가 안 되면 문제 파악 아니에요. 문제 파악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함수. 내가 함수를 보고. 내가 함수를 보고 내가 아는 함수인지 어떤 함수인지 내가 이 함수를 알고 있냐 모르냐 이 부분 그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푼다고 해보세요. 자, 인덱스와 매치 라운드업 이 함수는요 또 언제 봐야 되냐면 시험지 나눠줄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앞에 앉은 사람부터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뭐라 그래요. 시험지 보지 마세요. 아직 시험 시작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넘겨가지고 계산 문제를 봐야 돼. 어떤 함수가 나왔는지, 내가 이 문제를 풀 건지 안 풀 건지 결정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들을 먼저 짜락 보는 거지. 계산 함수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인덱스 매치 라운드업 이 문제로 예를 들면요. 인덱스 매치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나는 인덱스도 모르고 매치라는 함수도 몰라요. 라운드업 함수도 몰라. 그럼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험장에 모르, 가서 모르면 안 풀어요. 그쵸. 풀지 말아야지. 이 문제는 보지도 말고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인덱스랑 매치라는 함수를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고요. 봐보세요. 일단 한번 써봅시다. 내가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일단 써보는 거예요. 인덱스라고 써볼게요. 인덱스.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첨조 영역을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Q 옆에 있는 탭키를 누를 거예요. 탭키를 누르면 인덱스는 이제 알아두세요. 인덱스 함수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인덱스는 이거야. 지금 알아두시면 되잖아요. 인덱스는요. 색인이에요. 색인. 색인이라서 뭐냐면 값을 갖고 와주는 거예요. 우리 책 뒤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책 뒤에 뭐 내가 나비를 찾아라고 하면 30페이지 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30페이지의 책을 넘기면 나비라는 단어가 딱 있잖아요. 그게 색인이잖아요. 그런데 인덱스의 함수를 여니까 어레이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어요.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내가 어레이는요 배열이에요. 배열. 요렇게 행을 기준으로 넣거나 열을 기준으로 넣거나 행을 기준으로 넣거나 열을 기준으로 넣거나 하는 게 어레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요. 지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컴마를 하면 내가 어레이는요. G4부터 G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우럼에 불이 켜졌잖아요.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내가 만일에 고추장을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쳐보세요. 채팅창에 쓰든 얘기를 하든 손가락으로 보여주든. 자, 내가 여기 선택한 이 부분에서 고추장을 갖고 오고 싶어. 14kg가 아니지.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값을 갖고 오는, 그쵸, 3이죠, 3. 만일에 내가 예를요,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요렇게 집어넣으면 3이라고 치면 뭐가 나와요? 단가가 나오지. 단가가. 맞죠? 왜? 내가 선택한 어레이를 기준으로. 만일에 내가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아니, 어레이를요, 요렇게 집어넣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베트남. 베트남이 아니지.
B2부터 하나, 둘, 셋이잖아. 태국이잖아요, 태국. 자, 이렇게 넣었다 하면 3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수량. 이거예요. 인덱스는 이거예요. 우리가 범위를 정하고 내가 넣어주는 그 다음 값, 다음 값을 갖고 오는 게 인덱스, 색인이에요, 색인. 자, 보세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런데 밑에 레퍼런스는 뭐냐? 레퍼런스는요, 참조 영역이잖아요, 영역. REF 레인지 어레이.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우리가 왜 수학 시간에 행렬 배웠잖아요, 행렬. 행렬 기준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14kg를 갖고 오고 싶어. 네? 그러면요, 어떻게 넣어야 돼? 이 14kg로 가고 싶으면 이 14kg를 내가 갖고 오려고 G4부터 I8까지 범위를 집어 넣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요, 14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행으로 몇 번째? 하나, 세 번째. 셋, 세 번째, 3 넣고요. 컴마하고 로우럼에 3을 넣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컬럼 너머로는요, 14를 갖고 오고 싶어. 3,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커마 1급이나 커마 2급에서는 이 레퍼런스로 넣는 게 안 나와요. 그냥 이 범위만, 어레이로만 해서 로우럼이 뭔지, 컬럼럼이 뭔지 이것만 넣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인덱스라는 함수 알았잖아요. 그쵸? 누님, 인덱스라는 함수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또 매치라는 함수 써보죠. 매치라는 함수는요,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거를 읽어볼 시간이 없지. 그쵸? 이걸 볼 시간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지금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시험장에 이 인덱스랑 매치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아는 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쵸? 자, 매치라는 거는 상대 위치값을 구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값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보니까 룩업 밸류라고 돼 있잖아요. 룩업은 찾는, 밸류는 값. 요거예요.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는요, 내가 여기서 고추장을 찾아 라고 해서 룩업 밸류를 고추장을 넣었어요. 컴마. 컴퓨터한테 야, 고추장 좀 찾아줘. 고추장이 몇 번째 있는지 좀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컴마를 했더니 컴퓨터가 뭐래요? 룩업 어레이. 어디서 찾을 건데? REF 레인지 어레이. 아까 배열은요, 요렇게거나 요렇게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내가 룩업 어레이를 요렇게 넣으면요, 얘는요, 고추장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고추장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요렇게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돼요? 고추장이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그럼 얘는 상대 위치값 세 번째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요렇게 넣었어요. 그럼 몇 번째가 되는 거? 첫 번째. 그쵸? 자, 요렇게 넣었어요. 요렇게 넣으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그쵸? 그리고 우리가 룩업 함수에서 정확한 값 찾을 때 0이고 애매하고 유사한 값 찾을 때 1이잖아요. 그쵸? 그건 아시죠? 정확한 값은 0, 애매하고 유사한 값은 1. 커마 2급에서는요, 옵션 값으로 안 나와. 그냥 정확한 값으로 찾으라고 나와요. 커마 2급에서. 커마 1급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보다 작은 옵션,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쓰면 되는데, 커마 2급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보지는 못했어요. 정확한 값으로, 그냥 0으로. 응?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고추장이 세 번째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네, 매치라는 함수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 라운드업은요, 라운드업 함수 아나요? 라운드 반올림 함수 아시나요? 반올림 함수? 네. 자, 얘는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라운드는요, 반올림입니다. 커마 2급에서는 별다르게 안 나와요. 그냥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렇게 있는데,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예요. 반올림 함수인데 라운드 다운은요 무조건 내려주는 거고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반올림이라는 건 뭐? 5 이상이면 올려주고 5보다 작으면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라운드 다운은요 무조건 9라도 내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버리는 거예요. 라운드 업은요 1이라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시를 보시면 돼요. 예시가요 보세요. 요렇게 나왔어요. 1, 2, 3, 4를 5, 6, 7 1, 3, 6, 7, 8 얘를 문제에 요렇게 표시하시오라고 나왔어요. 1, 2, 3, 4, 5.68 68로 표시하라고 나왔어요.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1, 2, 3, 5 0으로 만들라는 게 있고 1, 2, 3, 4 0, 0으로 만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라운드 함수는요 내가 라운드 함수를 쓰되 넘버를 집어넣고요 컴마 넘버 디짓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넘버 디짓은요 숫자의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1이라고 쓰면 뭘 말하는 거예요? 1이라고 쓰면요 소수점을 한 자리 보여주는 거예요. 소수점 한 자리. 그쵸? 2라고 쓰면요 2라고 쓰면 소수점 두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고?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 보여줘, 두 자리 보여줘, 세 자리 보여줘, 네 자리 보여줘 이렇게 올리면 소수 자릿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라운드든 라운드업이든 라운드 다운이든 내가 함수를 쓰고 숫자를 집어넣고 내가 소수점 두 자리를 보여줘 라고 하면 얘는 소수점 두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응?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으로 모자라겠는데? 자, 요렇게 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우리는 양수가 있고요 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보여달라고 하면요 1, 2, 3이라고 쓰면 돼요. 3이라고 쓰면 돼요. 소수점 세 자리를 보여요. 그런데 1의 자리를 0으로, 10의 자리를 0으로, 100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요 여기 빼기 1, 빼기 2, 빼기 3을 쓰시면 된다고. 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하기가 편한 거예요. 우리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요거는 별로 안 헷갈리는데 1의 자리를 0, 10의 자리를 00, 100의 자리까지 000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민하지 마. 여기 이 1의 자리가 0이면 빼기 1, 00이면 빼기 2. 뭘 보고요? 예시를 보고. 예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358, 235, 00,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라운드업을 쓰고 맨 마지막에 공이 몇 개? 3개 마이너스 3. 그쵸? 빼기 3이라고 쓰는 거지. 그쵸? 그럼 우리는요 라운드업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쵸? 자, 라운드업이든 라운드든 라운드 다운이든 다 마찬가지.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트렁크 함수가 나왔는데 트렁크 함수는 도저히 안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트렁크는요 라운드 다운 함수랑 똑같은 함수입니다. 이거는 필기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지정한 자릿수만큼 소수점 아래를 남기고 나머지를 버립니다. 그래서 트렁크라는 함수는요 라운드 다운 함수예요. 그런데 트렁크만 컴마 0일 때 0을 안 써줘도 돼. 우리가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은요 컴마 넘버 디짓의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트렁크 함수는요 소수점이 없을 때만 0을 안 써줘도 돼요. 이런 게 트렁크라는 함수. 혹시 나오면 다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라운드 업이 우리는 내가 구한 값을 기준으로 빼기 3인 걸 알았어요. 그쵸? 그쵸? 그럼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보자고요. 나중에. 라운드업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를 알았으니까 그거를 조합해서 계산하는
것을 생각해 내야겠죠. 그쵸?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자, 판매액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애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구하려면요, 단가가 필요하고, 여기에 있는 단가가 필요하대, 단가가. 얘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표시해 봅시다. 그 다음에, 뭐요? 단가표에 단가가 필요하고, 수량이 필요하대, 수량. 수량이 필요해요. 그쵸? 그러면 수량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요, 뭐에 해당하는, 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단가만 알아내면, 우리는 수량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수량에 곱하기 단가를 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문제는요? 그쵸? 그러면요, 이제 고민을 해야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수량은 나와 있으니까, 수량에 곱하기 단가를 해주면 된다고요. 그쵸? 여기 구하는 게.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지. 이 단가표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이 단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주어진 함수는요,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고, 매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김치의 단가, 고추장의 단가, 떡볶이의 단가, 라면의 단가를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내가 만일 얘. 김치야, 김치. 김치면 내가 요렇게 선택해가지고요. 김치를 갖고 오려면요. 요렇게 선택해가지고요. 몇 번을 선택하면 돼요? 1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쵸? 만일에 고추장을 갖고 오려면요. 2를 누르면 됩니다. 그쵸? 맞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내가 김치가 1이고 고추장이 2고 떡볶이가 3이고 라면이 4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자, 여기서요. 김치의 상대 위치값을요. 물어보는 거예요. 김치의 상대 위치값. 내가 이렇게 넣어서 매치 함수를 써서 김치의 상대 위치값을 알아내면 얘는 첫 번째 있고 고추장은 두 번째 있고 떡볶이가 세 번째 있고 라면이 네 번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 위치값을 알아내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김치의 첫 번째에 있는 단가, 고추장 두 번째에 있는 단가, 이 단가들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야 되거든. 지금 여기서 자 인덱스랑 매치라는 함수가 나오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매치 함수는 숫자를 갖고 오는 거야.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인덱스는요. 그 값을 갖고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이제는 우리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로는 내가 여기에 있는 단가를 갖고 와야지. 왜? 단가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요. 매치는 어디 써야지? 라고 하면 여기 인덱스를 갖고 오기 위해서 내가 이거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을 따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쓴다고요. 자, 여기 F열을 눌러서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삽입을 한번 눌러보세요. 삽입. 점님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네. 마이크로 말씀하시면 돼요. 저한테 모르겠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자, 뭐 할 거냐면요. 자, 우리는 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이 상품명의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올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 인덱스 써가지고 여기 있는 각각의 단가를 갖고 오려고. 왜냐하면 같은 행에 있는 거는요. 같은 거잖아요. 그쵸? 같은 행에 있는 거는 우리 AND 조건으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품명의 김치, 고추장, 떡볶이, 라면의 상대 위치값을 알면 인덱스를 씌워서 첫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와, 두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와, 세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와, 네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와, 요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보자고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lookup value, 나는 김치를 찾을 겁니다. 그쵸? 내가 찾을 값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김치. 아이, 그러면 여기도 김치가 있는데 얘 넣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얘를 넣으면요, 내가 여기 밑으로 짜라 당겨서 여기 고추장 떡볶이 다른 친구들의 값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를 넣어야지. 그래서 내가 밑으로 딱 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의 값도 한 방에 갖고 오잖아요. 자, 컴마. 그 다음에 lookup array는요, 여기서 찾아야죠? 요거의 상대 위치 값을 알아야 내가 인덱스를 써서 이 단가를 갖고 오니까. 그쵸?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이거 아는 사람. 이 주의할 점은 뭐? 절대함수. 그쵸? 걸어줘야지. 왜 걸어줘야 돼?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밑으로 당길 거니까. 밑으로 당기니까. 여기 내가 구하고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F4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여기서 딱 딸랑 계산 끝난다 라고 하면 안 걸어줘도 된다고. 그거 아시죠? 그쵸?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커마 2급은요, 범위를 선택하잖아? 무조건 다 F4 하면 돼. 조건부 서식만 빼고. 그럼 다 맞아. 그래서 여기 F4를 걸어줍니다. 컴마.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한 값령. 커마 2급은요, 그냥 무조건 정확한 값이에요. 0.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밑으로 내리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이 상대 위치, 그러니까 김치는 첫 번째, 고추장 두 번째, 떡볶이 셋, 이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우리는 수량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판매액을 구하려고 수량은 알고 있는데 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단가를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단가를 구하려고 이 상대 위치값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인덱스 함수를 써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얘의 범위를 집어넣되 컴마, 아니 F4, 왜?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컴마. 그 다음에 로우럼은요, 지금 우리가 구한 이 매치가 되는 거지. 지금 요거 이해되세요? 제가 한 거? 나니님 알겠어? 네. 유저 PC님도 알고.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요, 뭐가 나오냐면 단가가 나오는 거죠. 단가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단가도 구해줬으니 이 수량에 곱하기 단가를 해주면 되잖아. 그죠? 수량에 단가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 하면 된다고? 요 앞에 구한 거 앞에다가 라운드 업을 써서 이 구한 값에 뭐 하면 된다고? 빼기 3이라고 했잖아. 빼기 3. 요렇게 구해주면 되잖아요. 빼기 3 해가지고. 요렇게. 얘는요, 예제가 있어요. 예제. 여기 넘어가 보세요. 지금, 자, 여기 연습. 제일 끝에 워크시트에 보면 연습이 있잖아요. 연습. 여기 한번 해보자고, 여기. 자, 일단은 설명만 해볼게요. 설명만. 자, 인덱스 매치가 나왔고, 인덱스는 뭐 하는데 쓰는 거라고? 대답해보세요. 인덱스는 뭐 하는데 쓰는 거라고? 색인이 아니야. 색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값을 갖고 오는 거. 밸류를 갖고 오는 거 때 쓰는 거예요. 그쵸? 인덱스는. 매치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상대 위치가 아니라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치를 쓴다고. 왜?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쵸? 인덱스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숫자를 따는 거라고.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자, 그러면요, 여기서요, 보세요.
자, 사용 빈도 이 별을 갖고 오래요. 별을. 결제 방법이 한국카드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결제 방법이 필요하고 얘가 한국카드래. 한국카드고 할부 기간이 6이면 얘네들이 주인공이네요. 결제 방법이랑 할부 기간이 주인공이에요. 그쵸? 맞죠? 이거는 어려운 거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2급에 이거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만들어놨네. 레퍼런스로 만들어놨네, 얘는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결제 방법이 한국카드면, 한국카드고, 그쵸? 할부 기간이 6개월이면, 자, 별이 2개래요. 그쵸? 얘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매치 함수를 써서,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요, 요렇게 씌워서, 요렇게 해봅시다. 1, 2, 3이라고 쓰고, 얘는 1, 2, 3이라고 쓰고, 요렇게 상대 위치를 매겨봅시다. 상대 위치를 매겨서요, 상대 위치를 매겨서, 지금 얘는요, 범위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인덱스의 범위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뭐 한 거예요? 6개월에 해당하는 한국카드에 해당하는 얘를 찾아와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만일에 여기 별 하나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별 하나를 갖고 오고 싶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굵은 거에서 별 하나를 갖고 오려면 좌표가 어떻게 돼요? 대형카드 6개월. 대한카드이고 6개월. 그쵸? 그런데 우리는요, 행열 순으로 읽는다고. 행열로. 인덱스를 씌워서, 레퍼런스를 씌워서 갖고 올 때는 행열로 갖고 온다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6개월. 6개월이 아니라 몇 번째? 하나, 둘, 두 번째. 그 다음에, 그쵸? 2고, 얘는요, 별 하나를 갖고 오려면 대한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2,2가 돼야지. 2,2. 그쵸?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야? 나라카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나라카드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을 찾고 이 할부 기간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을 찾아서 인덱스를 씌워서 행렬 이 할부 기간이랑 카드 순으로 집어 넣어주면 값을 갖고 오잖아요. 자, 여기 옆에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는 매치 함수 써가지고요. 자, 나라 카드를 찾아와 보세요. 나라 카드, 컴마. 어디서 찾아야 돼요?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어줘야 돼? 그쵸. 요렇게 넣어야죠. 그쵸? 요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사실은요. 자, 보세요. 요렇게 넣어줘도 되고, 요렇게 넣어줘도 돼요. 그러면 요렇게 넣어주는 거는요, 상대 위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요, 얘도, 이것도 요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얘도 2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인덱스를 씌울 때 어떻게만 해주면 돼? 인덱스의 범위를 이렇게 씌워주면 된다고요. 만일에 요렇게 범위를 잡고 시작한다면. 그런데 우리는요, 요렇게 잡고 시작을 하면요, 인덱스의 범위를 요렇게 집어넣어야지. 요 부분 좀 헷갈리시죠?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네. SP.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 여기서 제대로 합시다. 나라 카드의 상대 위치 값을 갖고 와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컴마, 정확한 값 0. 그쵸? 맞아요? 그래서 밑으로 짜라 내려. 그 다음에 이것도 할부기간도 해봅시다. 할부기간은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얘를 찾을 거예요. 컴마 어디서? 여기서.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컴마 정확한 값 0.
어? D3. 아, 얘는요. 할부 기간이 이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 이거는요. 자, 맞아요. 유사한 값 1이라고 쓰셔야 돼요. 얘는요. 얘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유사한 값 1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커마 리그면은 안 나와. 이 개념은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참조함수 v랑 h에서 정확한 값은 0, 애매하고 유사한 값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부 기간이 이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유사하고 애매한 값 1을 쓴다. 요렇게만 생각하세요. 요렇게만. 그래서 1이라고 쓰면요. 얘의 값이 이렇게 그 값들의 수렴해서 값이 오겠죠? 그죠? 아, 우리 예준 누님 왜 머리를 쥐고 있어? 이거, 됐어요? 아니,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헷갈리는 부분이. 자, 아무 말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행렬 값을 다 구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덱스 함수를 씌우되 이렇게 씌워서요. 여기도 주의할 점은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을 하면 무조건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컴마, 이거 할부 기간 먼저 넣어야죠. 로럼, 컴마, 컬럼 넘.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각각 맞춰서 갖고 오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밑에 거 봐볼게요. 밑에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자, 보세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 이거는 기풍쌤이 커만 1급 문제를 그냥 따다가 연습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커만 2급에서는 그렇게 1급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만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는요. 인덱스는 갖고 오는 거고 매치 함수는 이 갖고 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대 위치값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요, 뭐예요? 중간 더하기 기말 점수를 등급을 표시를 하래.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점수를 기준으로 이 등급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여기서? 이게, 네. 이게 문제를, 네. 이거는 없어야지.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 얘는 없어야지.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네요. 그죠? 자. 아이고. 자, 무슨 말이냐면, 지우지 마세요. 그냥, 자, 여기. 이 평균을 기준으로요.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 상대 위치값, 매치의 상대 위치값을 찾아서 인덱스를 씌워서 등급을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문제 잘못됐어요. 더하기 기말조사, 중간고사 점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두 번째 보기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평균에요. 상대 위치값을 찾아와야 되잖아. 그쵸? 맞죠? 그러면 매치 함수를 써서요. 매치 함수를 써서 평균을 집어넣고 컴마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야겠죠. 그쵸? 여기서 F4 컴마 얘도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1이라고 써야죠. 1 엔터.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 각각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에 속하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까지 옆에 썼는데 옆에다 한번 쓰고 저기 안에다 같이 쓰는 거 해봅시다. 인덱스 함수를 써서요.
우리는 지금 이 등급을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범위를 집어넣고 F4, 컴마, 내가 넣어준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와? 여기 로우럼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여기에 풀면요 어떻게 해요? 매치 함수를 먼저 써놓고 매치 함수 앞에 인덱스를 씌워야겠죠? 그 다음에 어디요? 어레이. 얘네들 범위에서 F4 컴마가 되겠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대 위치값 구한 거니까 여기서 가로를 닫아주면요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점님 너무 제가 빠른가요? 요거 이해하셨나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도망가셨네.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누님 이 부분 이해되세요? 네. 그냥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해보라 그러면 잘 안 되죠, 그죠?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이거 나중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자기께 돼요. 자, 아직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어요. 자, 점님 어디 갔어? 점님, 도망가셨죠? 자,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어요. 이게, 나는 문제가 지워져 버렸는데, 뭘까요? 자, 할인율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할인율.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냥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는요, 자,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네. 자, 매치 함수와 뭐 vlookup을 쓰든, hlookup을 쓰든, 이 문제를 해보자고요. 자, 내가 만일에 vlookup을 쓴다라고 하면요, lookup value의 값을 얘기해 보세요. vlookup의 lookup value는 뭐가 돼야 돼요? vlookup의 lookup value. 그게 아니라. vlookup의 lookup value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표에서 할인율을 찾아올 거잖아요. 그쵸? vlookup의 lookup value는 뭐? D29인가요? 아니요. 자, 아니에요. 유저 PC님 그거 아니에요. vlookup일 때는, 자, 아니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컴알에서 v랑 hlookup은요, 표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잖아. 그죠? 이거 보세요. 자, 네, lookup value를 묻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표에서 찾을 때는요, 얘는 V를 써야 돼요? H를 써야 돼요? V. V잖아, V. 그쵸? 요렇게 생긴 표에서 찾을 때는요, V를 써야 돼요? H를 써야 돼요? H를 써야 된다고요. 그쵸? 맞죠? 그러면요, 자, 우리 나왔다는 시험 문제에서, 뭐, 매치랑 Vlookup 써가지고 문제를 풀라. 매치랑 Hlookup을 써서 문제를 풀라. 이렇게 하면요, 자, 매치랑 Vlookup을 써서 풀 때는, 뭐가 lookup value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를 보고 딱 알아야지. 그치, 수량이 돼야지, 수량. 그쵸? 맞죠? 만일에 매치랑 Hlookup을 써서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뭐가 돼야 돼요? 아니, 정리. 그쵸. 등급이 돼야지, 등급. 맞죠? 왜? 지금 내가 이 표에서 찾을 건데, 자, Hlookup을 쓰면 요렇게 해서 찾을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얘는 등급이 되는 거예요. 얘는 Vlookup일 때, 얘는 Hlookup일 때. 그쵸? 그런데요, Vlookup을 쓸 때는요, 정확한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정확한 값. 유사한 값. 그쵸? 0을 써야 돼요? 1을 써야 돼요? 1이요. 그쵸? 그런데 Hlookup을 쓸 때는요,
정확한 값을 써야 될까요? 유사한 값, 애매한 값 써야 될까요? 정확한 값. 그쵸? 우리는요, 이 표를 보면서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매치와 브이룩업을 써가지고 한번 값을 할인율을 갖고 와 봅시다. 매치랑 브이룩업을 써가지고 할인율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먼저요,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은 먼저 갖고 와 봅시다. 자, 는 vlookup을 일단 써볼게요. 매치 함수는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vlookup이니까 수량을 기준으로 찾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표에서는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입니다. 1입니다. 나중에 컴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야, 컴퓨터야, 수량 55를 찾아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 어레이는 범위, 어디서 찾을 건데. 그쵸? 나는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F4. 왜? 밑으로 잡아 당겨주니까. 그쵸? 그쵸? 컴마.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정혜원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컬럼 인덱스 넘버가 몇 번째? 두 번째. 그쵸? 컴마. 얘는 정확한 값, 유사한 값? 유사한 값 1. 맞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요, 내가 얘의 값을 갖고 오면요, 문제되는 게 뭐? 정혜원에 해당하는 애들만 갖고 온 거잖아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준혜원일 때는 뭐가 돼야 돼? 지금 정혜원일 때는 2라고 했고, 준혜원일 때는 3이라고 했고, 비혜원일 때는 4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매치 함수로 정혜원일 때 2가 되고, 준혜원일 때 3이 되고, 비혜원일 때 4가 되는 매치 상대 위치값을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구해줘서 어디다 넣으면 돼요? 요 자리에 대신 넣어주면 되잖아요. 조 자리는 컬럼 인덱스 넘버 자리는 등급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정혜원이면 2가 돼야 되고, 준혜원이면 3이 돼야 되고, 비혜원이면 4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옆에다 해볼까요? 옆에다가 매치 함수를 써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컴마 상대 위치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렇게 넣어도 되지만 저는요, 요렇게 넣는 걸 더 선호해요. 요렇게. 왜? 요렇게 넣어야지 정혜원이 두 번째고, 준혜원이 세 번째고, 비혜원이 네 번째가 되잖아요. 그죠? 만일에 요렇게 넣으면요, 나온 상대 위치값에 뭐 해줘야 돼요? 요렇게 넣어서 상대 위치값을 구했어. 그러면 뭐 해줘야 돼? 빼기 1이 아니지. 더하기 1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정혜원이 첫 번째, 준혜원이 두 번째, 비혜원이 세 번째니까. 더하기 1씩 해줘야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라리 매치 함수를 쓸 때 처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정혜원은 두 번째, 준혜원은 세 번째, 비혜원은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F4, 컴마 정확한 값 0. 그러면요, 각각의 상대 위치 값들이 구해지잖아요. 그럼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얘 값을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식은 중첩함수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뭐 그렇게 뭐 넘사벽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저님이랑 점님 여기 화면에 잠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 화면에? 카메라만 잠깐 켰다가 제가 요 사진만 한컷 찍고 다시 나가셔도 돼요. 요게 요청하는 게 같이 수업한 사람들의 얼굴이 같이 찍혀야지 출석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되면요
어, 아, 그러세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네, 카메라에 안 들어와지시네요. 그쵸? 아, 그래요? 네. 점님은 좀 안 드시나요? 카메라가? 그러면 이게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사진 한번 찍고, 중간쯤에 한번 찍고, 마칠 때 한번 찍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 사진을요, 찍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이게 매치랑 인덱스.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 올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는 이해되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게 나오면 일단은 넘어가야지. 잠깐. 점님 들어왔다. 사진 다시 찍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50만원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너무 짜긴 하지만, 연결아. 좋아요. 자, 요거는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세 개의 가치요? H룩업, V룩업, 매치와 같이 나오면. 자, 그럼 요걸로 지금 해볼 수 있을까요? 요걸로? 골라 쓰는 게 아니었고요? 그 중에 골라 쓸 것 같은데? H든 V든 골라 쓰는 걸로 나왔을 것 같아요. 골라 쓰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V면 수량, 맞아요. 그러니까 H면 등급, 그 기준을 나눠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되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골라 쓰라고 할 것 같아요. 골라 쓰라고. 네. 자, 일단은 또 다른 거 좀 볼게요. 다른 거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또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데이터표는요, 점님 봐보세요. 데이터표는 여기에 데이터 요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서 데이터표를 풀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요렇게 선택해가지고 다 지우면 돼요. 그냥 지우고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잘못했어. 고급 필터 잘못 갖고 왔어. 라고 하면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 열을 다 날려버리면 돼요. 날려버리면 A23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냥 다 날려서 새로 하시면 돼요. 똑같은 A23, A21 요 셀이 그냥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봅시다. if와 and와 count if. 이거는요, 조금 응용된 문제. 자, if는 조건입니다. 그쵸? 조건이 나와서 이 조건이 참이면 참값, 아니면 거짓값. and는 뭐예요?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할 때 and잖아요. 그쵸? 참일 때. count if는요, count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count if를 써가지고 이씨가 몇 명인지 세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에서 이씨가 몇 명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 count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었어요. 그쵸?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레인지가 나왔죠. ref 레인지 어레이.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잖아요. 나는 이 범위에서 컴마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크라이테리아잖아요. 그쵸? 이 씨를 찾으라고 했어요. 이 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이 별을 찾아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요 물음표를 쓰면 이 물음표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별은요 모든 값이고 물음표는 글자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표, 만일에 이 물음표라고 쓰면요 얘는 값이 없다고 나와요. 그죠? 하나도 없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문제를 볼게요. 아니요 이 별은 틀린 거예요. 별은요 모든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라고 쓰면요 오답이에요. 오답. 우리 필기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필기시험. 그래서 조건에 그 고급 필터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이 별이라고 써놓으면 그거는 오답이에요. 틀린 거. 틀려요. 하나만 써주면 모든 값이니까. 자, 문제를 볼게요. 이런 문제는 조건 논리함수의 문제는요 앞에서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이가 20세 미만이면서 자, 첫 번째 A 조건이요. 나이가 20세야? 이거예요. A 조건이. 이 논리 조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A 조건, B 조건, C 조건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 그럼 이 문제를 볼 때요. 자, A 조건이 뭐? 나이가 20세 미만이야? 이게 A 조건. 그쵸? 그 다음에 B 조건은요. 2019년에 참여 횟수 또는 2020년에 참여 횟수가 50 이상이야?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얘는요, A 조건, B 조건, C 조건이라고 치면, A 조건은 뭐? 나이가 20세 미만이야? 그쵸? 맞죠? 나이가 20세 미만이야? 이거고. 그 다음에, B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2019년에 참여 횟수 또는 2020년에 참여 횟수가 50 이상이니? 이거잖아요. 자, 요 문제 말고요. 우리가 그냥 문제 풀 때 논리만 생각해 보자고요. 20세 이상 A 조건이 있고, A 조건이 나이가 20세야? 이게 A 조건. B 조건은 뭐예요? 2019나 2020년이 참여 횟수가 50 이상이야? 이게 B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A랑 B 조건이 뭘로 연결됐어요? AND 느낌으로 이어져 있어요? OR 느낌으로 이어져 있어요? OR. 아니지. OR이 아니지. A 조건이 나이가 20세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얘는 AND로 연결된 거죠. 이면서 그리고. 그런데요, 보세요. 자, 뒤에 부분이, 요 부분이 얘가 지금 B 조건이잖아. 그쵸? 2019년 참여 횟수 또는 2020년 참여 횟수가 50 이상이야. 이게 B 조건이란 말이에요. 네네. 앞은 AND, D는 O와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O와 대신 카운트. 맞아요. 지금 제가 그거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점님이 얘기한 거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카운트 if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문제 이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조건식을 세울 때 앞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 조건이 있는데 A랑 B 조건이 있는데 A 조건은요, 여기다 써보세요. 그냥 나이를 기준으로 얘가는 나이를 기준으로 자가 20 이게 A 조건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요, B 조건은요, 오화 함수를 열어서 얘가 크거나 같다 50이거나 얘가 크거나 같다 50이야? 요게 B 조건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는 해서 A 조건이랑 B 조건이 AND로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AND 함수 써서 얘, 얘니까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애만
true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들었으면 여기 앞에 if를 씌워가지고 참일 때 승진, true일 때 승진, 아닐 때 false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화 함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count if를 쓰라고 했어요. 그쵸? 자, B 조건을 만들 때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지금 오화 함수가 아니라 count if를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자, count if는 숫자를 세는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이 선택한 이 범위에서 이 씨가 몇 명이야?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선택한 2019랑 2020년이 50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요 어떻게 돼요? 개수가 50 이상이면 50, 두 개 다 50 이상이면 2, 하나만 50 이상이면 1, 그죠? 하나도 없으면 0이 되겠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는 안 해보셔서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count if 써가지고요. count if 써가지고 내가 선택한 얘네들의 개수가 콤마 50 이상인 개수를 세는 거예요. 50 이상인 개수.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오화 조건이잖아. 오화 조건. 오화 조건이라는 건 뭐?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 되는 게 오화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얘 조건을 기준으로 뭐만 안 되는 거야? 0일 때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어떻게 하면 돼? 크거나 같다, 아니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얘가 0이 아니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라고 해도 되고 크거나 같다 1이라고 써도 되고 그쵸? 그쵸? 요렇게 되면 되겠죠. 요렇게 돼. 그쵸? 요렇게 크다 0보다 라고 쓰면 1일 때 참, 2일 때 참이잖아요. 그쵸? 크거나 같다 1 써도 되고 맞아요. 이렇게 써도 돼요. 같지 않아 0이라고 해도 돼요. 같지 않아 0 같지 않아 0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조건을 만드는 거. 그래서 조건을 만들 때 우리는 이제까지 뭐만 했냐면 count if 하면 요렇게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개수를 세 가지고 조건식으로도 만들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문제. 요게 작년에 나왔던 새로운 문제 같아요. 얘도 한번 볼까요? 문제만 봅시다. 얘 봐보세요. 똑같아요. 컴퓨터 일반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 조건, B 조건을 구분해 보세요. 자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점수가 모두 40점 이상이야? 라고 하는 게 A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A 조건이 AND로 연결됐을까요? OR로 연결됐을까요? A 조건이요.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가 모두 40점 이상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과목 다 40점이 넘어? 라고 물어봐야지. 그쵸? 그럼 얘는 AND 조건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B 조건이요. 평균이 60점 이상이야? 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B 조건이 평균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A랑 B 조건이 어떻게 연결됐어요? 얘는요. A랑 B 조건이 동일하게 AND로 연결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ND 함수에 A 조건, B 조건이 온 거지. 그런데 그 A 조건을 어떻게 세요?
컴퓨터와 스프레드시트의 얘의 값이 40점 이상이니 여기다 써볼까요? count if 써가지고 얘네들의 값 중에서 컴마 크거나 같다 40 이상인 애들이 몇 개니? 그쵸? 그런데 얘는요, 어떨 때만 참이야? 얘는 어떨 때만 참이 돼야 돼요? 두 개가 다 참을 때 참. 그러니까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아, if 얘가 and 아니요, if가 아니라 얘가 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일 때? 응? 얘는 그러니까 true, false로 나누려면 우리는 지금 and 조건에 지금 다 넣어야 되잖아요. 조건들을요. 그럼 여기다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고. 자, A 조건을 우리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A 조건이 참이 되는 조건이 1, 0, 1, 2에서 참이 되는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지. 2.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니까, 그쵸? 0만 아니면 됐다고요. 1 아니면 2가 오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참이 두 개, true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는 2가 돼야지. 그쵸? 는 2일 때 참이 돼야죠. 그쵸? 그 다음에 B 조건은요, 평균이 60점 이상이야? 그러면 여기서 크거나 같다 60이야?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ND 조건이니까 두 AND를 다 수렴하는 true가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해봅시다. AND 함수를 열어서 count if 함수를 써서 얘네들의 값이 크거나 같다 40 이상인 개수가 는 2일 때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셀을 선택을 해서 올려주고 D19가 크거나 같다 60이니 이게 B 조건이 되는 거. 그래서 엔터를 치고요.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true, false가 나왔으면 우리는 if를 씌우자고 했죠? if를 씌워서 얘가 참일 때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AND와 뭐 A 조건, B 조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count if를 이런 식으로 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시험 볼 때 이렇게 수식이 틀려도 답만 맞으면 정답인 거예요? 아니면 수식이 다 맞아야지 정답인가요? 일단은 그런 경우 때문에 함수가 주어졌고요. 함수가 주어져가지고 사용할 함수를 쓰라고 해서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정답이 맞으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전에 풀었던 거 있잖아요. 이 앞전에 지금 풀었던 거에서 네. 지금 뭐 어떤 사람은 같지 않다, 뭐 아니면 크다. 상관없어요. 결과는 같잖아요. 네. 네네. 결과는 같은 건 상관없지. 예를 들면 절대 참조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 참조를 쓰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함수 사용하라는 함수를 쓰고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상관없어요. 요거 한번 요렇게 쓰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런 유형들을 새로 익히시는 거예요. 이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익히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전에 엑셀을 하기 전에요. if 함수를 쓸 줄도 몰랐잖아. 우리가 배워서 쓴 것처럼
count if는 요렇게만 해서 세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참거짓 요렇게 할 수도 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네. 네. 두 번째 거는 점님은 이해하셨다는 얘기네, 그쵸? 나중에 영상도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좀 반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다음 것도 볼게요, 한번. 자, 이거는, 물어봤대요. 시험 보고 온 사람이 물어봤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물어봤대. 점님 잘 봐. 이번에 나와.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함수를 봐요. 그쵸. 함수를 봐야죠. 그쵸? 파워라는 함수 알고 계시나요? 나는 파워라는 함수를 몰라. 그럼 일단 써봐야지. H룩업을 아니까. 파워라는 함수를 써봐야죠. 미수를 지정한 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를 구합니다. 살짝 여기를 보면 이게 제곱근 함수네 라고 쓰는 거예요. 넘버 3을 컴마 3의 제곱 2를 제곱해. 요게 파워라는 함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식에서요, 여기 키에 이거 나눈 다음에 제곱근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파워라는 함수를 써보면 이게 이런 거네 라고 유추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요, 파워라는 함수를 알게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함수인 거지. 파워라는 함수는 이제 아는 함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H룩업은요. 이 표에서 내가 잠깐만요. 왜 이거 활성화가 안 되지? 이 표에서 이거 따지는 거네.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얘를 갖고 오는 거네. 그쵸? 이 문제를 보면 H룩업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가 만일에요. 요렇게 돼 있다면 또 얘기가 틀려졌겠지. 얘가 요렇게 돼 있으면 뭘 써야 돼요? V를 써야지. 그쵸?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해야 될까? 자, 우리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BMI 신체 질량 지수를 구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쵸? 맞죠? 그랬더니 BMI는요, 신체 질량 지수는 어떻게 구한대요? 몸무게에 나누기 키 나누기 100에 이렇게 구한대요. 그쵸? 그럼 우리는요, 수학은요, 곱하기 나누기 가로 그거를 먼저 하니까 몸무게는 그대로 써볼까요? 자, 김대훈의 몸무게에 나눠줘.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키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나눠줘. 100으로. 그 다음에 제곱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제곱을 쓸 수가 없잖아. 파워 함수를 여기서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이거부터 하는 거지.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그래서 어떻게? 파워라는 함수를 열어서 얘의 키에 나누기 100을 한 값에 컴마 뭐 해주면 돼요? 2를 쓰면 되잖아. 그쵸? 지금 우리 뭐 구한 거야? 요거 구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의 값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 앞에다가 뭐 해주면 돼? 몸무게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몸무게 나누기 요거 해주면 되잖아. 그쵸? 이 문제는 완전 보너스 문제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H룩업을 쓰는데 얘는요, 정확한 값이에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이에요? 그치, 1 써야지, 1. 유사하고 애매한 값. 그죠?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 자, 얘를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써가지고 소수점 두 자리만 보이게 해보세요. 소수점 두 자리만 보이게. 그럼 뭐 넣으면 돼요? 라운드 다운 함수, 컴마이. 채팅창도 재밌네. 채팅창도. 컴마이. 그쵸? 자, 얘를요, 1의 자리를요, 0으로 만들고 싶어요.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고. 빼기 1. 그죠? 빼기 1 쓰면 되는 거죠. 빼기 1.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파워와 if 함수를 쓰라고 했어. 자, 그런데 얘는요, 조건이에요, 조건. 이런 표에서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if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함수. 함수는 다 알잖아, 이제. 파워를 찾아요. 파워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체 질량 지수를 일단 구하는 겁니다, 그쵸? 맞죠? 그걸 구하고 얘가 20 미만이야? 얘가 20에서 25이야? 25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이거 해야 되잖아. 그쵸? 일단 순서는요, 신체 질량 지수부터 찾읍시다. 몸무게, 이거 또 해야겠네. 파워부터 해야겠네. 그쵸? 파워 함수를 써서, 키에 나누기 100에, 컴마, 제곱. 바로 합시다. 여기 앞에 몸무게를 나누기.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if를 써서 해야 될 게 자, 20 미만이야? 그러면 저체중. 그쵸? 그 다음에 20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 25 이상, 30 미만이면 가체중. 나머지는 비만. 이거는요, 이거잖아요. 자, 얘의 값이 자가 20이야? 라고 먼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요, 얘의 값이 작은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저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if를 씌우고, 얘가 참이면 나는 저체중이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정상이 있고, 자, 정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체중이 있고, 비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참일 때만 저체중이고, 나머지는 정상, 가체중, 비만 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요, 이제 요거 따져야지. 요거 어떻게 따져야 돼? 정상이랑 가체중, 비만이랑 또 나누자고요. 옆에다 해볼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대요? 얘가 25 미만이야? 20 이상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요, 20 이상이야? 라고 하면 안 돼. 왜? 지금 보세요. 25 미만이 돼야 돼요. 얘는요, 자가 25야? 이렇게 돼야지. 응? 그쵸. 그렇게 돼야죠. 자가 25. 그쵸? 자가 25가 되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if, 여기가 정상이 되고, 나중에 가비라고 합시다. 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value if false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20 이상이 돼버리면 다음 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20 이상이 돼버리면 30도, 40도, 50도 다 그게 참으로 돼버리잖아요. 20보다 크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기 더 큰 값을 기준으로 25보다 작아가 돼야죠. 그죠? 그 다음에요, 가체중이랑 비만을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30 미만이야?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거 얘를요, 30 미만이야? 라고 하고, 가체중
비만 요렇게 써주면 되죠. 이따 먹을 거야. 요렇게. 이거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냥 수미양가라고 하면 수우가 정도? 안에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그냥 요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시 문제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기출문제에 다 나와요. 앞에 있는 기출문제, 계산 문제 중에 다 있는 문제들.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 있는 문제들. 그래서 if 함수, 조건 함수는 조건을 만들고 true, false가 나오면요. 그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에 if를 씌워서 참값, 거짓값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시험장이라서 그래요. 시험장. 그런데 이제 조금 언제 누님은 이제 가시면 시간이 좀 남으실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계산 문제에서 좀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요, 한 20분 남는데, 15분, 20분 남아가지고 몇 번이나 검토하고 나왔어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조금, 계산 문제만 조금 빨리 풀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가서 풀어줄 수도 없고, 이거. 이제 이번에 가시면 붙으실 것 같으세요. 응? 자, 잠깐만요. 제가 이 사진 한번, 더 찍고. 요게요. 지금 우리 세 분이 신청하셨잖아요. 요거를, 설문조사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만 좀 해주시겠어요? 요거를 안 하면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잠깐만요. 내일도 할까요? 내일 토요일. 내일도 시험 보러 가세요? 내일, 언제 시험 보세요? 내일도? 점님 내일 몇 시에 가시는? 내일은, 아침에? 이 커말 2급도 수요가 되게 많아. 여기, 요 사이트,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면요. 여기. 지금 화면 봐보세요. 이 화면에, 여기 디지털 배움터라고 있어요. 여기 디지털 배움터를 딱 클릭하고 누르면요. 여기, 내 교육 신청보기라고 해서, 이름이랑 연락처 쓰시면요. 요거, 지금 우리가 한 수업이 이거 나오거든요. 교육 전, 교육 후, 교육 만족도 요게 나와요. 그래서 교육 전, 원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거 눌러가지고 한번 체크하고 하는데 그냥 두 번째 다 일괄적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하시고 교육 후 눌러가지고 세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 만족도는 위에 링크요. 교육 만족도는 그냥 다 좋아요 하시면 돼요. 아니, 유저님은 신청 안 하셨죠? 신청 안 하신 분은 이게 없어요. 네네네. 오늘 이게 접수한 사람 기준으로 카운트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교육 전 두 번째, 교육 후 세 번째, 교육 만족도는 그냥 다 끝으로.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번에도 좀 같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제 합격인데. 점님은 이제 합격인데. 나누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제가 이렇게 좀 모아서 할 걸 그랬어요. 좀 모아서 저녁 시간이면 되는 줄 모르고. 저는 계속 채팅창에 남겨도 별로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다들 그냥 반응이 없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요거 한 거는요,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고 좀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채팅창에 계속 물어보세요. 채팅창에 그 부분에서 제가 답할 수 있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네, 다시 제가 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지금 이 채팅창에 이 주소창으로 안 들어가지나요? 수업은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되세요. 그 설문조사가 설문조사가 철원 괜찮아요? 그냥 하셔도 돼요. 네네네. 네, 그거. 네, 거기서 교육 전, 교육 후, 교육 만족도 요거만 좀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조사가 되면 제가 이제 하면 돼요. 세 분이랑 같이 수업했습니다. 라고 이게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그냥, 그래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은 그냥 제가 할게요. 네. 좀 마이크를 켜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좀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참 아쉽긴 해요. 어떻게 보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한 방에 다 켜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좀 스케줄은 정해서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급은요, 유저님 혹시 그 1급은, 낮에는 안 되나요? 10시, 12시, 2시, 4시에 기출문제 한 문제씩 푸는, 거 하거든요. 다음 주 월화수, 그 다음 주 월화수목, 이렇게. 그래서 한 기출문제 7문제 풀 거예요, 7문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채팅창에 또 남겨놓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